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첫 달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1월이 끝나면서 2016학년도 대입 합격자가 대부분 발표가 났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학과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셨기를 바라겠고요. 합격한 친구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또 전하고요. 아쉽게도 탈락했거나 아직까지 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아직 이 추가 모집 기간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직무를 찾아라는요. 전공가이드 특집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학과 오늘 만나게 될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집 전공 가이드 어떤 학과 만나보게 될지 소개해줄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수민 캐스터 매번 전공 가이드 때마다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또 어떤 학과를 살펴보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요.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와 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인데 어떤 학과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희 둘과 가까운 거 사실 조리학과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건 이미 나왔고요. 방송 관련 학과인가 또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신문방송학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분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분장과 관련이 있는 학과입니다. 어떤 그렇죠. 학과일까요? 네, 방송 전에 분장은 꼭 필요하죠. 변신을 해야지 네.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 분장과 관련되는 건 메이크업 관련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는데 어떤가요? 네, 비슷합니다. 메이크업을 비롯해서 헤어 디자인, 피부 관리, 네일 아트까지 뷰티와 관련된 교육을 총망라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뷰티 아트과입니다. 그렇군요. 뷰티 아트과 사실 이름이 예전과는 좀 더 세련되게 바뀐 것 같은데 네. 미용 전반에 대한 이론부터 실용적인 미용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뷰티 아트학과의 경우에는 전문화, 다각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 과학과 학문, 예술 분야의 기초를 둔 종합 예술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용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 디자인, 피부 미용, 메이크업, 스타일 코디와 같이 교육도 세분화되어서 재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고요. 특히 전공 관련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에서 요구를 하는 실기 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장, 머리 이거 관심 없는 여자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남자분들마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들을수록 흥미롭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시나 오늘도 현재 뷰티 아트학과에 재학 중인 이 교수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요. 뷰티 아트학과 어떤 학과인지 좀 살펴보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진출 가능한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안연암대학 뷰티아트과 유세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뷰티아트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뷰티아트과는 메이크업, 피부관리, 헤어 디자인, 네일 아트로 분류됩니다. 메이크업에서는 개성 있는 얼굴 표현과 스타일을 연출하는 걸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의 리얼리티를 더하는 특수 분장, 배우의 캐릭터를 창조하는 무대 분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에서는 피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피부 유형에 맞는 피부 관리법, 피부 관리 기기 사용법 등을 학습하는 피부 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어 디자인에서는 헤어스타일 연출, 모발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헤어 디자인. 마지막으로 네일 아트에서는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고 인조 손톱, 매니큐어 등을 예술적으로 응용 학습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전엔 단지 기술과 기능을 가르쳤다면 지금의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기능과 기술은 반복 연습만 하면 가능하지만 디자인과 예술은 감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수업에 필요한 기초 드로잉, 디자인 관련 수업, 일러스트, 컴퓨터 포토샵, 색채학 등의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뷰티아트과를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 특히 국내는 물론
국외 메이크업 브랜드 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단순한 판매 사원이 아닌 전문적인 화장품 지식, 메이크업 스킬을 갖춘 뷰티 컨설턴트의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피부 관리샵에 한정적이었던 취업처들이 한의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병원에서 피부 관리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헤어 전공에서도 두피 관리사라는 직업군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일아트 분야의 전망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가능하고 몇 달에 한 번 하는 헤어보다는 네일샵은 소비자들이 자주 찾기 때문에 매출이 높고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뷰티 아트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전과 달리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나 디자인이나 예술 감각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이 참 깊은데 사실 우리나라 이 화장이나 뭐 그런 거 헤어스타일 뭐 중국에서 너무 인기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수민 씨가 뷰티 아트학과 졸업 이후에 진출 분야에 대해서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 또 피부 관리사나 스타일리스트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두피 모발 관리사, 미용 컨설턴트 등의 직업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뷰티 아트과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 전에 나아갈 방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뭐 헤어 디자이너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출 분야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진출하는 미용실이라던가 뭐 피부 관리실, 뭐 체형 관리실, 네일 전문샵 등 뭐 이런 샵을 내려면 사장님이 돼야 되는 거죠.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창업을 하기에는 금전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회에 나가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후에 헤어숍이나 피부 관리숍, 메이크업숍 등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재학 중에도 미래에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헤어숍 창업에 성공한 멘토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경력을 쌓고 또 창업까지 하게 됐는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이곳은 어디? 이때 멘토를 찾아온 학생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선배님 샵 진짜 귀여워요. 완전 카페 같아요. 네, 맞아요. 제 몰라봐 죄송하네요. 헤어 디자이너로 창업에 성공한 강홍석 멘토. 일단 자리에 좀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료나 마실 거 좀 준비해 줄까요? 네. 학과 후배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커피도 내리고 I'd say I'm always happy if you want me to, but sometimes it's not. 커피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미용인들은 늘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사소한 서비스까지 알려주고 싶은 멘토의 마음.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멘토링. 선배님 피부, 헤어, 네일 등 다양한 뷰티 분야가 있는데 왜 헤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커리큘럼은 1학년 2학기까지는 모든 전공 수업을 함께 들어요. 피부, 메이크업, 헤어까지.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서 세부 전공을 정하게 되죠. 그때 미용의 완성은 헤어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할 때 미용실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의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 쪽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창업에 관련된 수업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창업에 관련된 수업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아직 창업이란 되게 멀리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업을 열심히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열심히 들었으면 어쩌면 지금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업들을 더 열심히 들어놓고 내가 멀리 바라보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습 나간 적 있어요? 네. 실습할 때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저희가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잘하시는데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스텝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나요? 보통은 5년에서 3년, 짧게는 2년까지 과정을 거쳐야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디자인을 빨리 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의 명함을 얻고 되면 발전이 없어요. 다른 샵에서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저도 대형 샵에서 일을 했고 스텝으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디자인을 한 5년 정도를 일을 한 후에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창업을 할 때 준비할 건 뭐가 있을까요? 창업할 때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면허증이 필요해요. 면허증은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부여되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용사 자격증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면허증을 고체해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될 수 있고요. 미용사 자격증과 면허증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창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창업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그 비용은 지역이나 상권이나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리고 1층인가 2층인가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보통 고객을 유치하기 쉬운 번화가 쪽으로 많이 가게 위치를 설정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이 많은 곳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청년 창업 대출이라는 그런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창업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빨리 창업하고 싶은데요. 조언은 한 말씀 해주세요. 기술직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저의 직업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절대 헤어샵을 들어가서 일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텝 일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전공을 선택한 친구라면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파이팅!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뷰티 아트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수민 씨가 아까 전에 왜 창업하려면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아까 말씀처럼 분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이 분야 쪽은 되게 막 19살, 막 20살 뭐 이런 되게 일찍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경력을 쌓은 이후에 또 인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맥을 많이 쌓은 이후에 프리랜서나 샵을 이렇게 창업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멘토를 통해서도 화면을 통해서 헤어샵 창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좀 남다르다. 역시 기술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수민 씨가 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다고요? 네, 최근 뷰티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 관리나 헤어스타일 연출법 등에 대해서 정보들을 소개하는 뷰티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나 잡지, 인터넷 등의 인터넷 매체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뷰티 에디터나 모니터 요원, 홈쇼핑 뷰티 파트 MD 등의 뷰티 아트과 전공자들의 취업의 문이 더 훨씬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공 가이드 하면서 늘 느끼는 점인데요. 갈수록, 진짜 가면 갈수록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람을 요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문에 한 분야가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도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지금부터 만나볼 멘토, 역시나 뷰티 아트과 출신으로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신 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인사 담당자와 상품 기획자인데요. 최근 뷰티 관련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뷰티 컨설턴트나 뷰티 상품 마케터, 화장품 테스터, 뷰티 홍보 전문가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공자들을 선호하고 또 많이 뽑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변화가 사실 나가보면 정말 화장품 뭐 가게들 많잖아요. 또 기업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더 질 좋은 제품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 그리고 상품 기획자로 근무하고 있는 두 멘토 통해서요. 대학 시절의 진로 계획과 취업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멘토는 과연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네이처랜드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인사 담당자 유지의 멘토. 대부분의 뷰티 아트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왜 현장 업무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 기획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케팅이나 기획 분야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아시다시피 뷰티 산업이 되게 많이 치열한 추세잖아요. 이런 뷰티 아트과를 졸업한 분들이 이런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상품 기획을 업무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화장품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선배 멘토를 만나러 가는 중. 이유정 씨. 네. 상품 기획원 이유정 멘토. 말 그대로 상품을 기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기획을 잡고요. 잡은 기획을 토대로 연구소에 제품을 의뢰하고 그거를 품평을 거쳐서 생산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공 수업을 충실하게 이수했고요. 진로에 도움될 만한 교양 수업을 수강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학교 내 동아리 메이크업 동아리에서 활동도 했고요. 메이크업 관련 봉사활동이나 연극, 분장 등 현지 활동에서 꾸준히 활동했고 메이크업 경진대회 등에서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공 수업 중에 화장품학과 미용학개론, 피부보건학 등 피부 관련 이런 수업이 있는데요. 수업을 들을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재미없었는데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공 서적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면 나중에 값진 재산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대부분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졸업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취업 포털 사이트에 공채 공고를 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뷰티 아트과가 있는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왜 학과 정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참여를 했는지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해외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영어 실력도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뷰티 산업의 주역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연휴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짭짤하게 용돈을 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CJ 대한통운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CJ 대한통운에서는 설 연휴 배송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이고요.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지역은 경기도 하남시 하사 창동에 위치한 CJ 대한통운이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급여를 살펴보면요. 1급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6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데상트의 채용 소식입니다. 데상트에서는 판매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이고요.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호반면에 위치한 롯데 아울렛에 위치한 데상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이성당 베이커리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성당 베이커리에서는 명절 선물 안내 및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연령은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1급 6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양한 설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를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은요, 뷰티 아트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진정한 프로가 되는 길은 아마추어의 과정을 꾸준히 차근차근 밟아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하죠. 특히나 이 뷰티학과 이 전공자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기술과 또 예술성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뷰티 아트학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꿈꾸고 계신 분들께 오늘 도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직무를 찾으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